자, 이번 시간은요, 주택정책과 조세정책을 보겠습니다. 요약집 먼저 정리하고요. 다음에 문제집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보시면요,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주택정책. 먼저, 목차 1번, 임대주택정책.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별표 3개 하시고요. 반드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임대주택정책은 크게 흐름이 3가지인데요. 1번, 임대료 규제. 오른쪽 페이지 2번, 임대료 보조. 한 장 넘겨서요. 3번, 공공임대주택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 그래프를 먼저 떠올리자. 그래프 볼까요? 그래프. 자, 시장 원리가 있어요. 자, 시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이렇게 규제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규제는 시장 원리보다 낮게 설정하죠. 낮게 설정합니다. 자, 거꾸로 이보다 더 높게 설정합니다. 높게. 높게 설정하면 규제 하나만 하잖아요. 따라서 높게 설정한다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항상 이 그래프를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낮게 설정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자, 낮게 설정하니까 이만큼 공급이 부족하죠. 그래서 공급 부족이다. 다음에 수요가요. 이만큼 많잖아요. 따라서 초과 수요. 해서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 공급 부족, 초과 수요. 바로 먼저 떠올리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요약집 봅니다. 요약집 보시면. 그래, 1번 의부터 볼까요? 의는요,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보세요. 밑줄입니다.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 밑줄 하시고요. 낮게 설정입니다. 자, 2번 단기 효과, 3번 장기 효과인데요. 장기 효과 집중적으로 질문 묻습니다. 3번 장기 효과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임대주택은 공급 감소 동그라미.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급 감소. 다음에 초과 수요 밑줄. 그래서 항상 공급이 부족합니다. 2번 보시면서 암시장이 형성 밑줄 하시고 3번은요. 임대 부동산의 질적 저하 밑줄. 질적 저하를 처리하고요. 4번 보게 되면요. 맨 끝에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주거 이동 저하 밑줄 하시고요. 4번입니다. 바로 4번.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높을 동그라미. 높을 경우는요. 저쪽 끝에 밑줄 하세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밑줄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임대료 규제입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떠올리고 문제를 풀자. 다음에 목차 2번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1번 수요자 보조, 즉 임차인에게 보조금 지급한대요. 다음에 한 장 넘겼어요. 그래서 한번 공급자 보조, 즉 LH 공사에게 자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다. 그러면 먼저 수요자 보조하게 되면 1번 단기 효과, 2번 장기 효과죠. 단기는 뭐지?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요 공급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자 문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소 복잡하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정부가 보조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보조금 받는 만큼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 증가.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하면 수요가 증가하면요. 이것만큼 임대료가 올라가죠. 임대료 상승입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되죠. 공급 증가. 자, 공급이 증가되면요. 공급이 많아진 만큼 올라갔던 임대료가 더 올라갑니까? 다시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임대료가 내려오더라. 임대료 하락입니다. 자, 요거는 뚫리시고 기본적으로 공급이 장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장기가 되고요.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입니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더라.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떤 경우도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된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급 증가. 자, 요거 보시면서 이제 교재 보시면 바로바로 정리될 겁니다. 1번 단기 효과는요. 기업번 보게 되면 정부의 임대료 보조는요. 실질 소득 증가 밑줄. 다음에 주택 소비량 증가 밑줄. 소비량 증가 바로 수요 증가죠. 다음에 임대료 상승 밑줄 다 나왔네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임대료 상승 다 나왔잖아요.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장기 효과는요. 기업번 보시면 단기에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초건이 생기죠. 그것만큼 공급 증가, 공급량 증가 동그라미 하시고 가장 중요합니다. 공급 증가. 그것만큼 화살표 임대료가 하락하더라. 그럼 3번 내려죠. 임대료 보조 유형. 표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왼쪽은요. 가격 보조, 즉 집세 보조예요. 오른쪽은요. 소득 보조, 현금 보조예요. 우리 시험은요. 집세, 현금 이런 단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가격 보조, 소득 보조. 가격 보조가 집세 보조가 되고요. 소득 보조가 현금 보조예요. 그럼 먼저 자, 오른쪽부터 먼저 볼까요? 소득 보조. 현금 보조는 소비자는 현금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표 맨 밑에 보시면 효과 보시면 효과 밑줄 하세요.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우월하다. 소비자가 훨씬 더 좋아합니다. 다음에 왼쪽 가격 보조는 집세 보조인데요. 집세 보조를 첫 번째 칸 개념 보게 되면요. 밑줄 하세요. 주택 바우처 제도 밑줄, 즉 쿠폰 방식이죠. 집세 보조를 가리킵니다. 맨 끝에 효과 보시면 또 밑줄 하세요. 정책 목표 측면에서는 우월하다. 정책적으로 효과적이죠. 여기까지 구별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목차 3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요. 괄호 2번 단기 효과, 오른쪽 페이지 3번 장기 효과. 그러면요. 또 단기는 뭐지?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요. 공급을 움직이는데 공공임대주택은 또 이것도 또 이러면 복잡하고 헷갈리니까요. 공공임대주택은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더 확인해보면 그림으로 봅니다. 자, 먼저 사적 시장이 있습니다. 자, 사적 시장에서 민간 임대주택은요, 임대를 많이 받지. 비싸게 받아요. 비싸게 받으니까 서민들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얘는 임대료가 싸죠.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비싼 쪽에서 싼 쪽으로 이동하죠. 따라서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이 그림부터 출발합니다. 만약 공공주택을 1000세대 지었다면 1000세대가 이렇게 금방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1000세대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도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사적 임대주택은 빠져나갔죠. 즉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임대료가 떨어지겠지. 임대료 하락입니다. 그러면 사적 시장은 임대료가 하락한 만큼 공급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사적 시장은 공급은 감소가 됩니다. 이게 열점은요. 전체. 자, 사회 전체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공급은요.
플러스 1000, 마이너스 1000, 똔똔 상기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전체 공급은 불변, 일정합니다. 일정하다. 여기까지 비교하시고요. 다음에 사적 시장 공급이 감소가 되면 공급이 부족하면요. 부족한 만큼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죠. 임대료 상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공급자가 붙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장기 효과다.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움직이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을 다 풀어쓴 것이 우리 요약집 괄호 2번과 괄호 3번입니다. 괄호 2번부터 보세요. 단기 효과는요. 또 하면 1번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줄 수요 감소 밑줄 화살표 임대료 하락 밑줄 나왔죠. 수요 감소 임대료 하락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괄호 3번요. 장기 효과는요. 또 하면 1번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밑줄 하세요. 사적 시장 공급 감소 밑줄 하시고 화살표 임대료 상승 나왔죠. 사적 시장 공급 감소 그리고 임대료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도 밑줄 하세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공급 불변 사회 전체 공급 불변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한 장 넘겼어요. 90페이지 목차 5번 있죠. 5번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 얘를 집중하세요. 최근 시험은요. 얘를 자꾸 묻고 묻더라. 최근 패턴은요. 얘를 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종류가 총 8가지인데 얘는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암기. 우리나라는요.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요. 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은 통장이 편해. 그래서 영국행 통장은 분기마다 만들어주더라.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영국행 통장은 분기마다 만들어준다. 쉽게 만들어준다. 영국행 통장은 분기마다 만들어준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목차 볼까요? 먼저 1번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2번 국민임대주택. 다음에 3번 행복주택. 다음에 두 줄 내려가서 3-2 있죠. 통합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음에 4번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5번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고요. 다음에 기가 2개죠. 기는요. 7번 개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7번 개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영국행 통장 분기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1번부터 봅니다. 영구 임대주택은요. 첫 줄 끝에 밑줄 하세요.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 그러니까 이제 50년 이상이다. 영구적이면요.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두 번째 국민 임대주택은요. 두 번째 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 50년 이상이면 영구적이고 30년 이상이면요. 국민 임대주택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3번요. 행복주택은요. 첫 줄 끝에부터 밑줄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목적 밑줄. 이러면 행복주택이 되고요. 다음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은요.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 밑줄. 사회 취약계층 주거 안정이 목적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다음에 4번요. 장기 전세주택은요. 첫 줄 끝에 보시면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되고요. 다음에 5번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요. 밑줄입니다. 일정 기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 목적. 이러면 제목 그대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 되고요. 다음에 6번, 7번 기존 매입 임대주택, 기존 전세임대주택. 매입 목적이면 바로 매입 임대주택이 되고요. 전세가 목적이면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이렇게 각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8가지 영국행 통장 분기 해서 이런 종류도 최근에 잘 묻고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92페이지
네모 2번 분양주택인데요. 먼저 1번 분양가 상한제와 자유라. 분양가 상한제 괄호 1번입니다. 괄호 1번 분양가 상한제는요.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낮게 설정 적어주고 바로 요 그림이잖아요. 낮게 설정입니다. 분양가도요. 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낮게 설정. 낮게 설정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효과는요. 공급은 부족하고 싸죠. 초과 수요다 해서 공급 부족 초과 수요. 그림이 똑같습니다. 얘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일단 얘가 뭐죠? 시장 원리죠.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 그 다음에 정부가 규제했죠, 규제. 규제니까 규제 가격입니다. 따라서 결국 시장 가격과 규제 차이에서 이만큼 갭이 생긴다. 얘가 뭡니까? 한마디로 전매 차익입니다. 이만큼 전매 차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큼 투기가 극성을 부려요. 투기 수요. 투기가 극성을 부린다. 여기까지 그림으로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떠올립니다. 이 내용을 이제 책을 보고 확인할까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는 낮게 설정하죠. 또 그러면 2번 쭉 내려갑니다. 정책적인 효과. 기업은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 투기수를 증가시킨다. 수요 정대 났죠. 초과 수요, 수요 정대. 다음에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 동그라미. 공급 감소 동그라미. 공급이 감소되는 만큼 주택가격은 상승을 시킵니다. 니은번은요.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생산성 저하 매출. 공급이 부족하니까 생산성은 떨어지겠네요. 디귿번도 밑줄 하세요.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 격차를 발생해서 그것만큼 투기 수요 밑줄. 그래서 전매 차익이 발생하고 투기 수요를 확대를 발생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입니다. 분양가 자유라. 분양가 자유라. 자, 분양가 자유라는요. 다시 요 그래프 보세요. 분양가 자유라는요.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고 있죠. 규제. 낮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정부로 얘를 싹 풀어버린대. 풀어버리면 분양가 자유라 맞잖아요. 분양가 자유라게 되면 당장 내일부터 탄력받죠. 내일부터 규제 다 풀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렇게. 내일부터 아파트가 껑충 급등한다. 내일부터죠. 단기. 따라서 단기에는요. 아파트 가격 상승, 가격 상승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네요. 공급을 어디까지 증가시킬까? 시장 원리. 요점을 찾을 때까지 이만큼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공급은 뭐라고 했죠? 장기. 따라서 분양가를 자율하게 되면요. 단기에는 가격은 상승하다가 장기적으로 시장 원리 살을 때까지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거로 분양가 자율화, 즉 원래점을 찾아갑니다. 따라서 분양가 자율화는요. 또 가면 2번 장점 보시면요. 기업은 밑줄입니다. 분양가가 저렴되면요. 전매 차익이 없어지죠. 투기수요가 감소됩니다. 밑줄 하시고. 니은번 신규 주택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기적으로 공급 촉진된다. 나왔죠?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급은 촉진된다. 공급은 증가됩니다. 요대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3번 단점은 단점. 단점은요. 두 번째는 밑줄 하세요. 동그라미 2번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2번.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하게 되므로 그것만큼 저소득층은 주택난은 갈수록 심화됩니다. 여기까지 밑줄 하시고. 목차 2번 내려가죠. 선분양과 후분양입니다. 자, 선분양과 후분양은 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내용을 읽어보시되 다만 가장 주된 포인트는 선분양은 모델하우스가 있죠. 그거 보고 선분양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분양은요. 공업자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자금을 미리 다 땡겨버리니까. 자금주들이 이용해야 하잖아요. 따라서 1번 선분양은요. 괄호 밑줄입니다. 공급자 중심 밑줄. 공업자가 유리한 줄입니다. 다음 페이지 괄호 2번 후분양은요. 후분양은요. 아파트 80% 다 지은 다음에 분양하게 되면요. 공업자가 불리하잖아요. 따라서 후분양은 괄호 밑입니다. 소비자 중심 밑줄. 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96페이지. 자, 마지막으로 공사장 조세 정책입니다. 조세 정책. 자, 조세 정책은 네모 2번 조세 기능인데요. 조세 기능은요, 목차 2번 파생 기능으로 자, 밑줄입니다. 1번 자원 배분 기능 밑줄, 2번 소득 재분배 기능 밑줄 하시고, 3번 내려가죠. 정책적 기능으로서는 3번 집가 안정 기능 밑줄, 주택 문제 해결 수단에 도움이 된다 밑줄 하시고, 이런 정도 확인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모 3번 조세 종류. 자, 이 표도요, 가장 기본적이죠. 세법에서. 자, 그러면 표를 보시면요, 가로 항목은 국세, 지방세. 세로 항목은요,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구분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체크합니다. 먼저 취득시 조세는요, 국세가 있죠. 밑줄입니다. 상속세, 정려세 밑줄. 상속, 정려는요, 취득시가 되고 국세입니다. 국세. 다음에 취득시, 지방세는요, 취등록 면에세 밑줄. 취득세, 등록 면에세. 이것이 지방세면서 취득 세금이 되고요. 다음에 보유세는요, 국세는 종부세 밑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되고요. 재산세 밑줄. 재산세는요, 보유시 지방세가 됩니다. 다음에 양도시에는요, 국세는요, 양도소득세 밑줄. 양도소득세는요, 바로 양도할 때 국세죠. 국세가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구분하시고요. 네모 4번 내려가죠. 조세 정가와 기차. 목차 2번 내립니다. 탄력성과 조세기차. 자, 목차 2번이죠. 탄력성과 조세기차는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탄력성과 조세기차는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죠. 반비례. 무조건 반대성입니다. 반대성이다. 그래서 만약 수요가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면 반대로 수요자는 반대로 세금을 작게 내죠.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 작게 낸다. 무조건 반대성입니다. 다음에 공급. 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을 많이 낸대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많이 낸다. 무조건 뭐지? 반대해서 반대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탄력성과 조세 무조건 반대로 푸시면 돼요. 한 장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4번 주택시장의 영향. 동그라미 1번 보시면 1번 보시면 자, 세 번째 중간부터 보시면 이때부터 밑줄 하세요. 이때 밑줄입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유리하고 저소득은 불리합니다. 이런 경우를 괄호 역진세적인 효과다. 역진세 동그라미. 따라서 이러한 역진세 효과를 자, 해결하기 위해서는 2번 보시면요. 2번 보게 되면 자, 단어 두 개 밑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밑줄 하시고요. 또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과세 밑줄. 이러면요, 저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지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5번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할 때 주택의 동결효과다. 동결효과. 따라서 젖줄 양도세를 자, 중과시하게 되면요,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미루는 동결효과가 생긴다. 자, 동결하는 거래가 뚝 끊기잖아요. 동결효과가 생기게 되면요, 세 번째 줄 부동산의 공급은 감소한다. 공급 감소 밑줄. 공급이 감소하면요, 주택 가격은 상승하죠. 주택 가격 상승 밑줄. 그래서 동결 효과를 통해서 공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할 수가 있대요. 요 문장도 빈출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6번 토지 단일세. 토지 단일세 하게 되면요, 자, 1번 학자가 헨리 조지죠. 역시 고전합합니다. 헨리 조지가 보기에는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재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에는 토지세 추입만으로도 정부의 모든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단일선을 주장하였다. 예, 내용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조세 정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고요. 지금부터 문제 봅니다. 문제. 자, 문제가 몇 페이지입니까? 주택정책이 문제집은요, 125페이지. 125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자, 한 장 넘어가요. 3번. 3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3번. 3번은요, 임대료 교재 계산 문제래요. 자, 임대료 교재 계산 문제는 아마 수요공급원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기억나시죠? 정부가 임대료 교재를 합니다. 자, 정부가 임대료 교재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묻습니다. 기억납니까? 정부가 규제하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일치합니까? 대입합니까? 대입시킵니다. 끝. 따라서 규제하면 무조건 대입하면 땡. 끝납니다. 그래서 대입했을 때 시장상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초과 수요가 나와요. 두 번째, 초과 공급이 나와요. 이럴 때 각각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얘는요, 이 그림 봅니다. 자, 그림 아시죠? 자, 낮게 설정하니까 요거잖아요. 자, 낮게 설정하니까 공급은 요거밖에 안 되고요. 수요가 이따만큼 많잖아요. 그러니까 빗금치만큼 뭐가 생기지? 초과수요. 초과수요. 그래서 초과수는 어떨 때 낮게 설정입니다. 낮게 설정. 따라서 이렇게 규제를요, 이렇게 규제하면 대입했는데 낮게 설정하면 무조건 초과수가 나옵니다. 얘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결국 무조건 대입했는데 결국 초과 수요가 나왔다면 무조건 얘가 낮게 설정했으니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정답. 대입에서 초과 공급이 나왔대요. 초과 공급이 많대요. 그럼 얘가 알겠잖아요. 위에 거. 자, 위에 거 보세요. 높게 설정하니까 수요가 요거밖에 안 되고 공급이 이따만큼 많잖아요. 빗금치만큼 뭐지? 얘가 바로 초과 공급이 초과 공급. 공급이 많잖아요. 따라서 만약 공급이 많다는 것은 높게 설정했는데 높게 설정하면 얘가 답이 아니고 높게 설정하면 교재 하나 마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시겠죠? 따라서 높게 설정하면요, 답은 공급이 많다. 초공급이 나오는데 얘는요, 답이 될 수가 없고 정답은요, 얘가 답이 아니고 초공급이 나왔다면 높게 설정했으니까 이때는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대입해서 초과수는 정답, 초공급은요 높게 설정했으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구분하시면 그대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자, 문제 볼까요? 문제 3번. 3번 보시면, 자, 어떤 임대아파트 수요함수가 QD 꼴 2000만에서 2P다. 수요함수. 공급함수는요, QS 이꼴 200 플러스 4P다. 식이 나왔죠.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 규제를 200으로 규제했다. 200. 자, 규제 얼마? 200. 이때는 무조건 200을 대입만 시켜주면 되지. 대입. 200을 대입시키자. 자, 규제하면요,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다 풀었습니다. 지금부터 200 대입합니다. 얼마였죠? 200으로 규제했잖아요. 여기다가 200 대입. 여기다가 200 대입입니다. 그래서 200을 대입시키자. 그래서 200 대입. 다 풀었습니다. 계산합니다. 2000 빼기 400이죠. 얼마? 1600. 200 더하기 800이죠. 합하니까 얼마? 1000.
다 풀었습니다. 수요가 몇 개? 1600. 공급이 몇 개? 1000. 그러면 수요가 1600, 공급이 1000이면요. 수요가 많다, 공급이 많다. 수요가 많잖아. 수요가 몇 개 더 많습니까? 600개 더 많죠. 따라서 요때는요. 요때는 정답. 대입하니까 600이 많잖아. 그래서 600. 초과 수요. 따라서 초과 수요가 600이 나왔다면 낮게 설정했으니까 정답 600입니다. 정답 3번. 초과 수요 600. 문제 4번이요, 4번. 4번은요, 4번도 풀어볼까요? 앞에 문제에서 임대료 상한을 500으로 설정했대요, 500. 자, 교재 500입니다. 교재를 500으로 했대요, 500. 500으로 했다면, 역시 500을 대입시키자. 대입시키자. 따라서 이제 200이 아니고 500을 대입해, 500. 500 대입. 500 대입입니다. 그러면 계산 달라지겠네요. 500을 대입했습니다. 볼까요? 200 빼기 1000이죠. 그러면 자 1000이 나옵니다. 200 더하기 5 사이시 2000이죠. 합하니까 2200이네요. 다 풀었네요. 수요가 1000, 공급이 2200. 뭐가 더 많다? 공급이 더 많잖아요. 공급이. 몇 개 더 많죠? 1200 많죠? 이때는 자 1200 초공급입니다. 따라서 초과 공급이 뭐라고 했죠? 높게 설정이죠. 높게. 따라서 초공급이면 높게 설정했으니까 이때는요. 이게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뭐지? 높게 설정했으니까 정답.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초공급 1200이 아니고 다 무시하고요. 높게 설정하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 그래서 3번, 4번, 9번 되시겠죠? 여기까지 비교하시면 돼요. 문제 5번 넘어가죠. 5번. 5번 임대주택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킨다. 맞죠? 그것만큼 저소득층은 실제 소득 향상 맞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자, 2번요. 임대료 보조는요.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맞습니다. 수요 증가시키면 수요 법칙이니까 이는 대체 효과와 서로 효과 때문이다로 설명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자, 실판 보게 되면 임대료 보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얘가 중요해요. 공급 맞습니다. 옵니다. 4번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수요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은 공급자 보조 방식보다 주거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한다.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5번요. 임대료 보조보다 임대료 교제는 시장 기준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능을 도모한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얘가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를 규제하면요. 뭐지? 공급 부족이지. 임대료 규제는요. 가장 큰 특징이 공급 부족. 임대료 보조는 뭡니까? 공급 증가. 한 번 더. 임대료 규제는 공급 부족. 임대료 보조는 공급 증가잖아요. 어떤 게 더 좋아? 얘가 좋지. 얘가 뭐 주관적이잖아요. 공급 증가니까. 따라서 자 5번은요. 단어가 바뀌었죠. 임대료 규제보다 임대료 보조가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관적을 기합니다. 단어가 바뀌었죠. 정답 5번 틀렸습니다. 자 문제 6번도 풀어볼게요. 6번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1번 우리나라는 주택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에 근거해서 임대료 보조제도가 실시된다. 맞습니다. 2번 수요적 보조에서 소득 보조는 현금 보조고 가격 보조가 바우처 제도. 둘 다 모두 주택 소비와 효용을 증가시킨다. 맞죠? 둘 다 모두 소비와 효용을 증가시킨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에는
수요 증가로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에는 공급장 임대료 하락하고 임대 양은 증가한다. 이거잖아요.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임대료가 하락시킨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옳은 말입니다. O입니다. 3번 주택 소비 증대라는 주택 정책 목표는 현금 보조 방식이 주택 발주보다 우월하다. 자, 주택 소비.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는요, 현금 보조는요, 현금 받아서 딴 데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바뀌었죠. 주택 소비를 제대로 시키려면요, 주택 소비. 얘는요, 오히려 주택 바우처, 주택 집세 보조죠. 집세 보조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주택 소비 증대라는 목표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현금 보조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바뀌었죠? 틀린 답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8번 보게 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는 단기에는 인천 혜택이 있으나 맞죠? 장기에는 공급이 감소해서 주택 부족난이 심화됨으로 역전행이 야기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요. 규제 임대료가 시행되보다 높을 때는 뭐라겠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문장은 다 의미가 없죠. 뭐 초과 공급 또는 지지 향상, 이동 촉진 다 삭제해버리고요. 높으면 뭐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장 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틀린 답 2번입니다. 2번. 자, 3번요. 임대료 보조가 지급된다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 원래 수를 회귀하게 되면서 시장 전체 저가 공급량은 증가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요 앞에서 나왔습니다. 보조금 주니까 장기로 가게 되면 공급이 증가되었잖아요. 올라갔던 임대료가 다시 원래만큼 내려와. 임대료는 원래만큼 내려오고 공급은 늘어났다. 이 문장이잖아요. 따라서 보조금 지급하게 되면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까지 즉 내려오게 되고 공급은 증가하더라. 맞죠? 맞는 말입니다. 4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은 단기에는 사적시장 임대료가 하락하므로 단기에는 사적시장 임대도 혜택을 본다. 또 이 문장이죠. 공공임대주택은요 단기로 가게 되면 사적 시장은 수요도 감소, 임대료 하락이죠. 임대료 하락한 만큼 얘들도 혜택을 보는 거지. 혜택을 보잖아요. 단기는 사적시장 임대료도 혜택을 본다. 맞습니다. 자, 틀린 답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10번 풀어볼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요거 묻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을 이만큼 짓게 되면요 천세대 빠져나가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되고 임대료가 하락하고 사적 전체 요 흐름을 묻는 것이 바로 문제 10번입니다. 10번 볼까요? 틀린 것은 1번 사적 임대주택 시장과 공공으로 분리된다. 사적과 공공으로 분리된다. 맞죠? 2번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공공주택의 임대 수요가 증가한다. 사적 시장 수요가 감소하고 공공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맞네요. 맞습니다. 3번요. 단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한다.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 임대료가 하락한다. 맞네요. 맞습니다. 4번요.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 공급은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 공급은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하죠. 틀린 답 4번. 4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12번입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용어 설명서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가요. 최근에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자꾸 묻더라고요. 1번. 자,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등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두 번째 줄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 목적. 자, 50년 이상 영구 목적이면요. 바로 영구 임대주택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의 설명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다음에 2번요. 2번 보시면 국가 등의 재정이나 주택 토시기금의 자원을 지급받아서 자, 서민들의 주관장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 30년 장기 임대라면 영구가 아니고 국민 임대주택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단어가 아래위가 바뀌었습니다. 1번이 뭐지? 영구 임대주택 50년 이상. 2번은 뭐죠? 국민 임대주택이죠. 30년 이상. 따라서 아래위가 바뀌었습니다. 3번. 자, 장기 전세 주택은 땡땡. 국가 등 재정이나 주택 토시기금의 자원을 지원받아서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관용 목적이다. 이러면요, 얘는 뭐죠? 행복주택이죠. 행복주택. 따라서, 자, 바로 3번은 행복주택의 설명이고요. 4번은요, 국가 등의 재정이나 주택 토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유주택은 바로 장기 전세주택이죠. 3번, 4번도 아래위가 바뀌었습니다. 3번이 뭐지? 행복주택. 4번이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바뀌었죠? X. 정답 5번이죠.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제목 그대로 일정 기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유주택이다. 정답 5번이 맞습니다. 정답 5번. 다음 페이지 볼까요? 15번. 자, 15번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이 그림 돌리시고, 이 그림. 낮게 설정하죠. 따라서 1번. 이는 일종의 최고 가격대로서 시장가보다 낮게 설정하면 초과 수요가 초과 수요 맞죠? 옵니다. 2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 맞습니다. 3번은요, 세 번째 줄.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4번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경기가 침체가 될 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실시한다. 오, 문장이 안 맞네요.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 하면 말도 안 되죠. 자, 문장 다 틀렸고요. 목적이 뭡니까? 주택 가격 안정이죠.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요. 특히 집업소, 무주택자의 부담을 줄이려고요. 따라서 바로 주택 가격 안정이나 무주택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목적이 틀렸죠?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7번. 자, 17번 보시면 선분양과 후분양 조례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내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선분양은 뭡니까? 모델하우스 탁 지어놓고 분양해버리면 선분양 자금 다 땡겨버리잖아요. 공급자가 얼마나 없으니까 공급자는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바로 공급자가 유리하다. 공급자가 너무나 유리하다. 공급자 중심이 되고요. 후분양. 자, 후분양은 아파트 80% 진 다음에 다 짓고 분양하게 되면요. 이때는 뭡니까? 수요자가 이걸 골라보고 사기 때문에 수요자가 유리합니다. 수요자가 유리하다. 이 기본 틀을 보시고요. 이제 문제 봅니다. 기업번 옳은 거 찾아볼까요? 선분양은 초기에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죠.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건설 자금 이제는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동일히 맞는 말이죠. 옵니다. 니은번 선분양은 후분양 조달에 비해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 아니죠. 선분양은요, 돈 마음대로 땡기가 막 지으면 돼. 그래서 얘는 공급 증가죠. 따라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아니고 공급을 증가시키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공급을 증가시킨다. X. D급번 소비자 측면은 뭐가 유리하죠? 후분양이 유리하죠. 소비자 측면에서는 선분양은 후분양 제도보다 공급에 대해 부실 시공 및 분열자에 대처할 수가 있다. 단어가 바뀌었네요. 후분양 제도가 선분양보다 공급자의 부실이나 분열자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가 바뀌었죠? X.
리얼번, 선분양과 후분양에 비해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투기 수요, 가수를 창출해서 시장에 불안을 야기시킨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미연번, 초과 수요 지역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위해서 선분양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수요가 너무 많으면요, 공급 확대하면 당연히 선분양이 유리하겠네요. 옳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요, 기역번, 리얼번, 미연번. 정답 5번. 정답 5번입니다. 18번 풀어볼게요. 18번. 다음 사례 중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서 맡게 된 것. 자, 그럼 뭡니까?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시키자. 요 반대 말은요, 주택을 활성화시키죠.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지금 18번은요, 안정화를 찾아라. 얘만 찾으면 되겠네요. 얘가 아닌 게 전부 다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역번,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비를 확대시킨다. 얘는요, 안정화 목적이죠. 예. 임대주택 의무비를 확대시킨다. 바로 안정화 규제하는 겁니다. 옵니다. 니연번, 아파트 재당첨 제한 규정을 폐지한대요. 예. 폐지해버리면요, 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얘는 활성화 정책이다. 아니고, 디귿번,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등록세 감면, 대출금리 인하 활성화시키죠? 아닙니다. 리얼번,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한대. 전매를 제한해버리면 규제하죠? 안정화. 맞습니다. 미연번,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완화시키면 막 풀어주는 거죠. 이는 활성화죠. 따라서 교재에 안정하는 것은요, 기역번과 리얼번이죠. 기역번, 리얼번. 나머지 니은번과 디귿번과 미연번은요, 바로 활성화 정책이죠. 그래서 기역번, 리얼번은요, 정답 5번. 정답 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세 정책입니다. 조세 정책. 1번.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취득세를 감면하면요, 거래 활성화 기한다. 맞죠? 옵니다. 2번. 정려세는 국세 맞죠? 상속 정려하게 되면 국세 맞습니다. 정려세는요, 취득단계 부가조세 맞습니다. 옵니다. 3번. 취득세와 등록 면에서는 지방세다. 맞죠? 맞습니다. 4번. 양도소득세와 부가세는 둘 다 국세다. 국세 맞죠? 옵니다. 5번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보유단계 부가조세 맞습니다. 둘 다 국세 속한다. 아니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래서 국세 속한다 하면 틀린 말이죠.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죠. 재산세가 지방세다. 얘가 틀렸죠. X. 정답 5번입니다. 문제 2번.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조세의 기능은 자원재분배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맞습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 맞습니다. 호화주택의 건축 억제와 같은 주택 문제 해결선의 기능을 가진다. 모두가 맞죠? 옵니다. 2번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유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타로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반비례 맞죠? 타로성이 작은 쪽이 반대로 많이 낸다 해서 반비례 관계 맞습니다. 옵니다. 3번. 주택 가격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같은 세를 적용 재산세는요, 때로는 인천이 많이 낼 수가 있잖아요. 인천이 많이 내는 경우를 신경 쓰니까 이러면요, 누진세가 아니고 역진세. 그래서 역진세적인 성격이죠. 3번 틀렸습니다. 3번. 4번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다. 자, 볼게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적게 내겠지. 반대해서.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많이 내죠. 공급자가 많이 내게 되면 상대로 수요자가 적게 내겠네요. 둘 다 수요자가 적게 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요자 임차인 부담은 적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5번도 빈출입니다. 이런 문장 자주 나와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5번은요, 이를 말하잖아요. 자, 요거. 정부가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이만큼 지었습니다.
싸다고 했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싼 쪽에서 싼 쪽으로 이동하는데 어떤 이동? 활발하게 이동, 활발 이동. 자, 이때 이동은요,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활발한 이동입니다. 따라서 활발하게 이동한다. 얘가 어떻게 됩니까? 활발하게 이동하게 되면 아주 민감하죠.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수요는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은 활발한 이동은 탄력적이죠. 수요 탄력성은 매우 탄력적이다. 예.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요, 반대로 세금은 반비례. 탄력적이면 작게 내죠. 그래서 탄력적이면 반대로 임차인은 세금 작게 낸다. 임차인은 세금을 작게 낸다. 따라서 공공주택을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활발한 이동으로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임차인은 세금 적게 낸다. 임차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킨다. 완화시킨다. 적게 낸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5번 지문도 빈출 자주 납니다. 틀린 거 3번 틀렸습니다. 3번.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에 부과하는 조세가 주택 세금이 미치는 양을 설명하겠다. 틀린 것은. 1번. 임대주택에 최소세를 부과하면, 자, 요거 기억납니까? 세금 부과. 조세 효과는요. 기억나시죠? 맥주 회사가 있다. 자, 이 맥주 회사에게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때린대요.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 맥주 한 병당 당연히 요거만큼 맥주값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맥주값 올라갑니다. 가격 상승. 근데 세금은 누구도 좋아하지가 않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니까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가 된다. 합쳐서 교인량은 감소가 돼요. 조세가 가격은 상승하고 교인량은 감소가 돼요. 또는 공급은 감소가 된대. 요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은 감소가 되고 임대료는 상승한다. 그래서 가격은 상승 맞네요. 5입니다. 2번요. 임대주택에서 임대인의 공급이 비탄력이다. 자,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반대로 많이 내네. 많이 내죠. 그러면 수요자가 적게 내겠지. 계속해서 임차인의 수요가 탄력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내겠네요. 둘 다 수요자가 적게 내기 때문에 이때는요, 재산세가 임대료부터 임차인의 전가된 부분은 적다. 해서 임차인은 세금을 적게 낸다. 적게 내죠.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부동산 보유자는 매각을 뒤로 미루는 동결 효과를 발생한다. 동결 효과 맞죠? 따라서 4번. 집가 상승 기대가 퍼지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시되면서 동결 효과가 생기면요, 거래가 뚝 끊기지. 그러면 공급 부족. 그만큼 집가는 상승하죠. 따라서 집가는 상승한다. 맞습니다. 5입니다. 5번요.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한다. 아니죠. 이때는요, 용도에 따라서 차등과세, 차등으로 부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따라서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고 토지 용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다르게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틀렸죠? 정답 5번입니다. 자, 여기가 대표 문제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제 4번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계산 문제. 자, 요 계산 문제는요, 참고로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여러분들이 요거 헷갈리고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4번 문제는 계산 문제 확률은 희박합니다. 희박하지만 나오면 좋아. 만약 나왔다면요, 점수 따봉입니다. 그냥 득점을 쉽게 하시면 돼요. 자, 4번 문제는 뭐죠? 탄력성과 조세기착 요거 계산 문제인데요. 그러면 자, 결론. 탄력성과 조세기착은 무조건 반대로 반비례.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계산 문제는 무조건 반대석이다. 반대석이다. 타르성과 세금은 무조건 뭐 반비례. 자,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바로 문제 볼게요. 반비례 관계다. 정부가 임대주택의 단위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했대요. 1,000원. 재산세 1,000원입니다. 이때 수요 탄력성은 4가 되고 공급 탄력성은 1이다. 수요 탄력성 4가 되고요. 공급 탄력성 1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4고 공급이 1이잖아요. 이때는 큰 숫자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고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큰 쪽이 탄력, 작은 쪽이 비탄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탄력적이면 뭐지? 탄력적이면 수요자 세금 적게 내겠네. 공급이 비탄력이면요, 공급자 세금을 많이 내겠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 일단 이렇게 나왔죠?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한 세금은, 자, 이제부터 세금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문제입니다. 재산세를 1,000원 매겼더니, 1,000원 부과했더니 수요 탄성이 4가 되고 공급 탄성이 1이다. 이때 각각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자, 계산합니다. 재산세 1,000원이죠, 1,000원. 곱하기. 자, 탄력성은 4가 되고 5가 된다. 합해서 합 얼마? 5죠, 5. 전체가 5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계산합니다. 5 중에서 4가 수요고 1이 공급이라. 따라서 전체가 5인데요. 전체가 5 중에서 수요가 4가 되고 공급은요, 전체가 5 중에서 공급이 1이라. 계산합니다. 1,000원에 5분의 4는 0.8이잖아. 800원. 1,000원에 5분의 1은 200원이지. 다 풀었어요. 근데 정답은 탄력성과 도색의성은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니까 반대로 움직이니까 반비례 관계. 끝. 계산해주고 뭐 반대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자, 공급자가 800원 많이 내고 수요자가 100원 내고 반대해서 반비례 관계. 간단합니다. 따라서 항상 탄력성과 조세기차는요 반비례 관계, 반대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많이 내고 수요가 탄력적이면요 수요자가 적게 내고. 그래서 공급자가 800원, 수요자가 200원. 정답 5번이죠. 임차인이 200원, 임대인이 800원이다. 이런 문제는요 한번 들어버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들어주고 놔주면 좋지 나오기 어려워요. 희박합니다. 참고로 이제 풀어드렸고요. 자, 이상으로 정책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